어제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가게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태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혼자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제 말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한 태호는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칼은 손님용이에요. 그리고 이 칼은 불청객용이고요. 소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야! 태호의 동료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소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고 들으시면서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남대문 시장은 이미 생명의 숨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분주한 발걸음, 트럭에서 내려지는 상품들의 소리, 그리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켜진 형광등 불빛들이 어우러져 하루를 시작했어요. 소영은 소영인의 한우 간판 아래서 무거운 셔터를 올렸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쇠고기 냄새가 밴 앞치마를 매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 묻은 핏물도 개의치 않는 그 손길은 2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기 들어왔네요. 배달 온 정육돔의 상직원이 커다란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소영은 미소만 지을 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대신 그녀의 손이 말했습니다. 커다란 소고기 덩어리를 순식간에 부위별로 나누는 칼 솜씨는 단순한 정육점 주인의 실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칼질이 정확하세요? 마치 해부학 교수님 같아. 신기한 듯 지켜보던 젊은 직원의 말에 소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에 있는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래 하다 보면 그러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특별한 칼 보관함을 열어 다양한 크기의 칼들을 꺼냈어요. 각각의 칼은 마치 그녀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손에 맞았습니다. 오전 9시 시장은 이제 완전히 깨어났어요. 관광객들과 단골 손님들로 골목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 오늘 그 사람들 또 온대요. 옆 가게 과일 상인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소영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느 사람들요? 쨍학신단이라는 젊은 사람들이요. 벌써 3번째예요. 돈 내라고 압박하는. 미경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일순간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장사나 열심히 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들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앞장선 남자는 태호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시장 현대화와 상인 보호를 외치며 가게마다 방문했죠. 저희는 남대문 시장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시장혁신단입니다. 월 100만 원의 현대화 참여비만 내시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태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돈을 건넸어요. 나이 든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직접적인 대항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불법적인 사업 제한이라며 수사가 진전되지 않아요. 과일 가게 주인 미경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상인 회장님도 이미 그들 편이에요. 재개발 업체와 연결되어 있대요. 소영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칼놀림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죠. 철물점 주인 민수가 다른 상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소영이 누님한테는 가지 말라고 해. 큰일 날 거야. 왜요? 소영 씨가 뭐가 특별한데요? 몰라서 그래. 예전에 황해파에서 일할 때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심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도살장 소영이라고 불렸어. 더 이상은 말 못해.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커다란 소갈비를 정교하게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있는 흉터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느새 시장혁 신단이 그녀의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 저희는 시장혁 신단인데요. 소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욱 정확해졌어요. 필요 없어요. 단 두 마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빙산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상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약간 올라갔어요. 소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태호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제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소영의 손에 들린 칼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지만 체면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의 등 뒤로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태호가 뒤돌아가려는 순간 소영의 칼이 도마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 소리에 태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오지 마세요. 소영의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과거의 어둠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태호와 일행이 떠난 후 소영은 특별한 칼 보관함을 열어 오래된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그 칼집에는 도살장 소영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햇살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그림자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시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줄고 손님들을 부르는 목소리도 힘이 빠진 듯했어요. 소영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혁 신단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소영의 정육점에는 여느 때와 같이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칼질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정육용 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고기를 정확하게 나누었어요. 소영 씨, 오늘도 솜씨가 대단하네요. 단골 손님의 말에 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가게 입구를 향해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오후 3시 마침내 시장혁 신단이 나타났습니다. 태호를 선두로 4명의 젊은 남성들이 시장 골목을 누비며 상인들에게 돈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눈길을 피했어요.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게들을 하나씩 돌고 난 후 마침내 태호 일행은 소영의 정육점 앞에 도착했어요. 소영은 커다란 소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현대화 사업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나요? 태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의 입술 끝에는 교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칼질을 계속했어요. 이 가게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태호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모든 상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혼자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태호의 말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가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말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한 태호는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동료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겠어? 태호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한 남자가 소영의 작업대 위에 놓인 고기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건 위생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거대한 소 다리살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분해되었습니다. 뼈와 살이 정확히 분리되고 힘줄이 깔끔하게 끊어졌어요.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진 작업의 태호 일행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의 손목 움직임만으로 그가 만지려던 고기가 정교하게 분해된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칼은 손님용이에요. 소영이 작업대 아래에서 더 큰 해체용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날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그리고 이 칼은 불청객용이고요. 소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육점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태호의 다리가 저절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태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2번 말 안 합니다. 나가세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어요. 태호가 끝까지 체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영이 갑자기 칼을 들어 나무 도마를 내리쳤습니다. 단번에 단단한 도마가 2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으악! 태호의 동료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정육점 앞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수가 다른 상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영이 누님한테 손대면 큰일 난다니까.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철물점에서 가져온 커다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옆에 선 최대진은 약재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약초를 다루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황해파의 도살장 소영이 20년 만에 칼을 드는구나. 대진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며 긴장했어요. 김태호 일당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향한 포위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정육점 안, 태호는 마지막 체면을 지키려 애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천천히 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차분하고 섬뜩해 보였죠. 태호와 그의 일행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소영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이 마지막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골목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태호와 그의 일행이 소영의 정육점을 나서는 순간 시장 골목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숨어있던 톱니바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철물점 민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거운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 뒤로 약재상 대진이 나타났죠. 대진의 주머니에는 이상한 가루가 담긴 봉지가 불룩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젊은이들.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철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태호 일행은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바쁜 일이 있어서. 태호가 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건어물상 성호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생선 손질용 칼이 들려 있었어요. 한복점 용식도 합류했습니다. 가위와 바늘이 그의 손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우리 소영이 누님한테 뭐 하나? 민수의 질문에 태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업 제안만 했을 뿐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미 그들은 눈앞의 중년 남성들이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자세, 도구를 다루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좀 더 편한 곳에서 이야기 나눕시다. 대진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태호는 몸 안에서 무언가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태호 일행을 시장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인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색이 느껴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길을 비켜주며 묘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릎 좀 꿇어주시겠어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호는 그 말 한마디가 전율처럼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태호와 그의 동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태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게 죄다. 특히 이 바닥에서는 민수의 차가운 경고가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당신들이 소영이 누님을 건드렸다는 것은 당신들이 남대문 시장의 역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소영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입은 채였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 위험 있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만해요. 민수 씨. 소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태호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소영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작게 떨렸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소곤거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도살장 소영이라는 분이래. 20년 전 항해파에서 정확한 해체로 유명했다던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직을 떠나 정육점을 차렸다는 소문들이 시장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누님 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근데 이 녀석들은 모르고 설쳤으니 성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호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어요. 이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전설적인 아주머니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순식간에 수천 회 공유되었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이 상황을 응원했습니다. 재개발 세력들 물러가라. 전통시장 지키자. 대기업 횡포 그만. 소식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뉴스 기자들이 현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들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도 마세요. 민수의 말에 태호와 그의 일행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재개발 업체와의 연결을 모두 끊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소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기뻤는지 슬펐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태호 일행이 떠난 후 민수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님, 오랜만에 옛 실력을 보여주셨네요. 소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칼을 들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칼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20년 동안 배운 진짜 교훈이니까. 소영의 말에 민수와 다른 과거 동료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이해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활기 속에는 새로운 힘,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소영의 작은 정육점을 중심으로 남대문 시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며칠, 남대문 시장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태호와 그의 일행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재개발 업체와 시장혁신단의 유착관계, 그리고 서울 전역의 전통시장에서 벌어지던 비슷한 협박, 사건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소영을 조사하기 위해 정육점을 찾아왔어요.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기를 손질하며 담담하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들에게 좋은 고기를 판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제 가게에 들어와 위협했고 저는 제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소영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정당방위 수준의 대응이라고 적었습니다. 실례지만 정말 도살장 소영이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옛 기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냥 소영이네 한우의 소영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과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남대문 시장 사건을 계기로 전통시장 보호와 재개발 갈등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작했어요. 몇몇 방송국은 소영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보다는 고기를 손질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었죠. 아침이면 소영의 가게 앞에는 작은 선물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과일 한 봉지,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으로 쓴 감사 편지들. 시장 상인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소영이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정도 감사 표시는 해야죠.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인정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새로 선출된 상인회장은 소영을 명예 고문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영 씨는 우리 시장의 영웅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회의장에 모인 상인들은 모두 박수로 동의를 표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기나 팔고 싶을 뿐이에요. 명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상인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대신 시장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민수, 대진, 성호, 용식 등 황해파 출신 상인들이 중심이 된 비공식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전설의 아주머니를 만나러 왔다는 관광객들이 소영의 정육점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녀의 칼솜씨를 직접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소영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손님들의 요청을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기를 손질하며 가끔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관심이 빨리 사그라들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니 어때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피곤해요. 그냥 고기나 팔고 싶을 뿐인데.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영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재개발 업체는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사회적 여론 악화와 불법 행위가 노출되면서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어요. 대신 시장 상인들과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영 씨의 말씀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상인회 회의에서 나온 이 말은 모든 상인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소영의 철학이 시장 발전의 새로운 지표가 된 것입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시장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간판을 교체하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했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의 제안으로 황해파 출신 상인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상인으로 모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은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도 진짜 상인이 된 걸까요? 소영의 조용한 질문에 민수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상인이었어요, 누님. 다만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그의 말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에 도착한 사람의 안도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황해파 출신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많은 청년 상인들이 소영에게 정육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소영이 겸손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어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이 오가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범한 정육점 아주머니, 아니 도살장 소영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여인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소영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공기가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낯선 노인이 소영의 정육점 앞에 나타났어요. 70대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어요. 소영은 칼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에 만난 옛 스승 앞에서 그녀는 다시 어린 제자가 된 듯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소영아. 황 사장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더 깊어졌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여전했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으려는 그녀에게 황 사장이 손을 저었어요. 그대로 있어라.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황 사장은 조용히 가게 한쪽에 앉아 소영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자를 향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황 사장은 미소 지었어요. 남대문 시장의 전설적인 아주머니가 누군지 나라고 모를 리 있겠니? 내 칼솜씨는 내가 눈을 감아도 알아볼 수 있어. 그의 말에 소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랑스러운 것으로 느껴졌어요. 기억하니? 내가 늘 뭐라고 했었지? 황 사장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고 하셨죠. 그래, 그 말이야. 그리고 넌 그 말을 진짜로 실천했구나. 황 사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스승의 인정. 그것은 그녀가 20년 동안 은연중에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다른 황해파 출신 상인들을 이끌고 소영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비밀스러웠습니다. 누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민수의 말에 소영은 의아했지만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황 사장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소영을 시장 입구로 안내했어요.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천이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천을 벗겼어요.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나무 현판이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칼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철학, 그녀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시장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제 말을 잇지 못하고 소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영 씨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현판은 남대문 시장 입구에 걸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민수의 설명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영은 황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영의 가게는 여전히 정육점이었지만 이제는 살리는 기술의 상징이 되었어요. 요리 전문가들이 찾아와 정육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고 젊은 상인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소영은 점차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에서 배운 젊은이들이 하나둘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눌수록 더 빛나는 법이죠. 소영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과 평화가 공존했어요. 과거 황해파 출신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시장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의 철물점, 대진의 약재상, 성호의 건어물상, 용식의 한복점은 시장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어요. 젊은 상인들과 기성 상인들 간의 세대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장이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모델이 되었다는군요.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회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소영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이런 칭찬보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웃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황 사장이 소영을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스승이 되었구나. 황 사장이 소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사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니? 황 사장의 질문에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황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기억해라, 소영아.
전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황 사장의 말에 소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팡이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새로운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시장 골목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활기찬 소리들, 상인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를 메고 칼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이제 그 움직임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봉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이었어요. 소영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나가는 상인의 인사에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었어요.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살장 소영이 아닌 소영인의 한우의 소영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진정한 전설의 주인공이요.